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갑일주가 신금을 만났을 때의 운명적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금은 요전에 얘기한 것은 경금은 큰 칼이지만 신금은 작은 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상으로. 그래서 이 갑목이 신금을 보면은 이렇게 큰 칼이나 도끼가 아니므로 이렇게 갑목 큰 나무를 베어내 갖고 동량지목으로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갑목이 신금을 보면 큰 제목이 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동량지목이 안 됩니다. 제목이 되기 힘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큰 리더가 되지는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경영을 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그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 작은 칼의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으므로 작은 칼의 용도는 뭡니까? 요거는 큰 나무를 만일 작은 칼로서 쓴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냐면 전지가위 정도 되는 거겠죠. 전지가위. 갑목을 이렇게 통째로 빌 수는 없고 갑목을 아름답게 꾸민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밖에 안 되죠. 다른 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뭐냐면 명예로 많이 갑니다. 관이기 때문에, 정관이기 때문에 명예로 많이 가고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경영자, 오너가 되기는 조금 힘들고 중간 관리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월급 사장, CEO 정도가 최대한의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신금은 정관 아닙니까? 이게 정관이기 때문에 이 정관의 특성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도 자존심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명예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명예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옛날에 뭐 양반이 추워도 겹불을 쇠지 않는다고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 정관의 특성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도 잘 못합니다. 돈을 빌리러 갔다가도 말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사람은 이제 그렇지만서도 이렇게 신금 작은 칼이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할 일만 한다. 주어진 일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상당히 안전위주입니다. 안전위주. 위험한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확실하고 안전한 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거기에 비해서 경금평관은 이렇게 배짱 있게 목숨을 걸고 큰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정도로 큰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금은 절대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 위주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는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그 얍삽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일 때는 말도 많고 뭐가 뭐 옳으니 그르니 하고 이렇게 따지기를 잘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위기의 순간에 퍼졌을 때는 자기가 위험하다 그런다면은 절대로 나서지 않고 빠집니다. 이것이 신금의 특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점은, 통은 크지 않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잔일,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세밀한 부분, 이런 데는 능력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이거나 세밀한 부분, 디테일한 거나 혹은 작은 일을 맡겨놓으면은 아주 정관이기 때문에 또 일을 하면 완벽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흠집이 있다 한다면은 배짱이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기자기하고 세밀하고
섬세한 일을 좋아하고 때로는 조각이나 미술 등의 일도 하게 되고 또 상당히 예민하게 작동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체면을 많이 따지게 되죠. 그래서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기는 조금 역부족이죠. 그래서 이 대개 평관 이런 거는 경금은 이렇게 무관들은 대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관적 신금은 문관의 특성을 갖추기 때문에 목숨을 잘 안 바칩니다. 지금 보신을 자기 몸을 이렇게 굉장히 아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신금은 또 뭐냐면은 작은 이제 배지로도 봅니다. 반짝반짝하는 계급장으로도 이제 우리가 물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폼은 나 보이는데 카리스마는 적죠. 그리고 이제 간목하고 이제 신금의 조합은 또 신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병화를 끌고 오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화는 전파를 또 얘기하기 때문에 신금을 안테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계통의 직업에 종사할 수가 있고 또 이 신금은 또 뭐냐면은 미사일로도 봅니다. 미사일이라든가 로켓이라든가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도 되는 거죠. 그리고 간목은 이제 간목이 신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조합을 이루게 되면 이렇게 간목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시봉도 돼 갖고 교육자나 작은 조직의 이제 장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긴 막대기에 이렇게 칼을 갖다가 이렇게 긴 막대기에 칼을 이렇게 꽂아 놓은 것 같은 형상이니까 이것을 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으로. 그래서 옛날부터 창은 뭐예요? 쫄병들이 보병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창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작은 업무에 적합하고 또 작은 일을 할 때 완수를 잘합니다. 또 창은 길기 때문에 남을 찌를 수는 있으나 자기의 것은 요리를 잘 못하죠. 그래서 남의 일을 할 때 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자기 일을 할 때는 능력 발휘가 잘 안 되므로 이제 사업성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칼자루에 비해서 칼자루는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칼이 작으므로 리더가 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고 큰 업무를 이런 사람들한테 큰 업무를 맡기면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목하고 신금의 조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쓰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은 서로 직원으로 써도 이렇게 뭐 만족합니다. 순응하고 꿈이 작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면 도리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이 정관이기 때문에 책임감은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금의 능력은 이제 이러하기 때문에 작게 쓰여지는 것이지만 반대로 신금이 또 큰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금이 용도가 좋으면은 도리어 능력을 또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금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신금이 잘 닦여진 칼이냐, 예리한 칼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금이 잘 빛나는 칼이냐,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그릇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금이 뭐 녹슬은 칼이라든가 이러면은 신금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신금이 이제 어떤 용도로서 쓰이느냐, 중요한 용도로 쓰이게 되면은 그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신금이 잘 이렇게 쓰이게끔 보관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 신축 갑인 무진. 이 사주는 이제 신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금이 둘이 있어서 이게 사주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은 별로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만 있어야지 좋은 겁니다, 원래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주는 일단 간목이 신금을 받기 때문에 섬세하고 작은 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자기가 뭐 크게 뭐 회사를 경영한다든가 이런 데는 좀 능력이 발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통신회사의 회계 팀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능력을 잘 발휘했느냐 하면은 경자, 기해, 무술, 정유, 병신 이렇게 운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칼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자축으로 잘 닦여져 있는 칼은 칼인데 뭐냐 하면은 빛이 없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유대부터 더욱 능력을 발휘해서 활동을 하고 병신대운의 조직에서 크게 능력을 발휘해 갖고 연봉이 뭐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가 좋았냐 하면은 이 비춰주기도 하지만 신금을 갖다가 또 이 두 개의 신금에 하나를 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생활자로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한 사주입니다. 이런 예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축 신의 갑자 의뢰의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죠.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을목이 있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이게 겁재라 무조건 뭐 돈을 뺏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겁재가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을목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간목이 추운데 이렇게 을목이 있다고 그러면 나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바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신금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금의 용도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사주에 이렇게 물상으로 볼 때 신금은 뭐 작은 칼이니까 간목을 뭐 동량지목을 못 만들어서 나쁘다 하고 여태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금이 이 사주에서 용도가 있으면은 그 가치가 뛰어나서 큰 일을 도리어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구조에 따라서 잘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뭐냐면 여기서는 신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사주가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신금은 을목을 뭐예요? 그걸 하죠. 그걸 해갖고 을목을 이제 떨어뜨리면 낙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목이 더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신금이 잘 닦아져 있고 아주 예리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정화로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아주 녹슬은 칼이 아니고 아주 예리한 컬로서 잘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애는 뭐냐면은 아직 나이가 어리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이렇게 댕길 때 대한민국에서 주는 상이란 상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뛰어나갔고 뭐 글짓기 대회에서 나가서도 상도 받고 여러 분야에서 상을 받아갖고 뭐 문교부 장관상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심지어는 유엔 사무총장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간목의 을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친구 덕이 없다, 인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도리어 얘는 뭐냐면 친구들이 아주 그냥 많이 따릅니다. 친구하고 관계도 좋고. 그래서 얘 아버지가 얘 생일 때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네 친구가 얼마쯤 되냐 아버지가 한번 한턱을 내겠다 너를 위해서 했는데 줄이고 줄여도 100명 이상이 된다 이게.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냥 넘어간 경우가 있다. 친구도 많고 이런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뭐냐면은 상당히 이렇게 볼 때는 뭐 어떤 사람 역하기는 그런답니다. 이렇게 뭐 물이 많아서 수다품 먹대고 관도 약하고 뭐 식상도 약하고 별 볼일 없는 사주다 이러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 보는 거죠. 도리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주다 이겁니다.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주죠. 이런 사주들이 이런 것을 잘 보시고서 사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